여러분,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이상입니다. 네, 좀 황당하겠죠. 제가 행복의 이유나 구체적인 방법 하나 없이 단지 행복하시라고 말했으니 설득력 없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런 공허한 주장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소통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아주 중요한 도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예시를 사용하지 않는 건 마치 축구공 없이 월드컵을 열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흥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결과도 없죠. 자, 지금부터 예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통과 설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추상적인 주장, 독서는 뇌에 좋습니다. 구체적인 예시,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30분 독서를 한 그룹은 스트레스 수준이 평균 6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문장 중 어느 쪽이 여러분에게 더 와닿았나요? 맞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 두 번째 문장이 훨씬 기억에 남고 흥미를 끌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연구와 경험에 따르면 인간은 숫자나 개념, 같은 추상적인 정보보다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례와 스토리를 훨씬 더 잘 기억하고 공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시 사용이 실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저는 3가지 주요 효과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득력 강화를 위한 디테일한 확장. 1점, 이야기는 디테일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부터 짚어볼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너무 추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만 해볼게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기후변화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문장은 틀리진 않았지만 무엇이 부족할까요? 바로 구체적이고 생생한 디테일입니다. 청중은 우리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만 설득당하려면 마음에서 우와,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네 라는 공감과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에서 숫자와 구체적인 사례가 등장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10년간 북극의 빙하가 40%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북극곰의 서식지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북극곰이 멸종위기에 처한 종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전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고 의미가 와닿지 않으신가요? 이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이 말이 실제로 신뢰성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준 것이고, 사례를 들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생한 이미지와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잽 숫자와 사례를 통해 정보를 구체화하면 상대가 내가 이 주장을 그냥 흘려들어도 괜찮을까? 라고 스스로 고민하는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점, 신뢰는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상대방이 누군가의 말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꽤 복잡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신뢰감을 느끼는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해당 주제에 대한 권위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저 사람이 똑똑해 보여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 사례와 근거가 타당한지 살펴보게 되죠. 예컨대 우리가 건강 관련 정보를 접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운동을 꾸준히 해야 건강해진다. 라는 말만으론 신뢰성이 부족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나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 청중의 관심과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접근법,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주당 최소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연구는 100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메타 분석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이처럼 출처를 명시하며 데이터를 활용하면 말의 무게감이 달라집니다. 청중은 이 주장이 단순히 제 이론이 아니라 검증된 사실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3점, 감성을 자극하며 설득력을 높이기. 하지만 설득이 단순히 논리와 수치의 영역에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설득의 힘에는 반드시 감성적인 요소가 함께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단단하지만 감성은 따뜻함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숫자에만 반응하지 않아요. 마음에서 공감이 일어날 때 논리적인 데이터도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죠. 예를 들어 이러한 메시지를 생각해 봅시다. 북극곰이 서식지를 잃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종의 멸종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전혀 다른 지구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여기서 저는 감정을 활용해서 미래 세대와 지구라는 공통 가치를 공유하려 했습니다. 청중은 자신을 설득하려는 논리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레벨에서 메시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예시를 통합한 설득 메시지를 만들어 볼까요? 과학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북극의 빙하가 40% 소멸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극곰과 같은 북극의 상징적인 동물들이 서식지를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이 순간에도 북극곰이 자신의 보금자리를 잃고 굶주림 끝에 목숨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공감하고 있을까요? 기후위기는 북극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주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접근과 감정적인 요소를 결합하면 설득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4점 토론에서 설득력을 강화하는 구체적 전략. 자, 이제 핵심만 간추려 봅시다. 토론이나 발표에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전략을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팩트와 데이터 활용. 주장은 기억에 남으려면 수치와 사례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믿을 만한 출처와 권위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세요.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의하면 과 같은 구절을 선호하세요. 생생한 연출과 스토리텔링, 데이터의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숫자를 단순히 나열하지 말고 이를 실제 상황과 연결짓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은 청중에게 감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청중과의 공통 가치 찾기. 청중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찾아 이를 기반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예를 들어 건강, 환경, 자녀, 미래 등 보편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연결하세요. 내레이션과 목소리의 힘, 신뢰 있는 목소리로 말하세요. 이는 단순한 음성 톤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진정성까지 포함합니다. 천천히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박하거나 조급한 말투는 설득력에서 멀어집니다. 결국 설득력은 하나의 공식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설득의 중심에는 항상 논리적인 데이터와 감정적인 공감이 결합되어야 하죠. 추상적인 주장만 가지고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숫자로 증명하고 사례로 공감시켜야 하며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다음번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설득해야 할 때, 이제는 추상적인 문장을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감정을 자극하는 요소를 추가해 공감을 이끌어내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단순한 주장을 넘어 이길 수 없는 논리로 변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감정적 공감 유발. 1점, 왜 감정이 중요한가? 논리와 사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음 질문을 던져볼게요. 논리로 세상을 바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논리적인 데이터와 차근차근 쌓인 정보를 통해 변화가 느리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와 반응은 언제나 감정을 흔들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의 마음 깊숙한 곳에 공명하지 못하고 그저 머릿속에서 아,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느끼게 한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군가 움직이고 행동하기로 한다면 그들의 심장을 흔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청중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바로 구체적인 이야기와 그림 같은 묘사를 통해 추상적인 개념을 꺼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점, 추상적 메시지를 구체화하기. 추상적인 주장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지라도 대부분 공감이나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이런 문장을 생각해 볼까요? 굶주리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습니다.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렬하게 다가올까요? 이 문장은 정답에 가깝지만 그 안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제 이를 구체화해 볼게요. 데이터를 추가하고 감정적인 핵심을 살짝 건드리는 겁니다. 매일 아침 공복 속에서 학교에 가야 하는 아이들이 전 세계에 약 1억 명이 넘습니다. 아이들은 때로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밤새 울다 잠이 들곤 합니다. 한편에서는 음식을 쏟아버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가슴 아프지 않으신가요? 이 문장은 어떠신가요? 단순한 통계 이상의 감정을 자극하죠. 구체적인 묘사, 숫자를 통한 사실성, 그리고 대조적인 상황 굶주림 대 음식 낭비를 결합함으로써 사람들의 내면을 흔들 수 있습니다. 청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라. 구체적인 데이터를 이야기 속에 녹이세요. 구체화를 통해 청중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게 하세요. 굶주리는 아이들을 얘기할 때 그냥 밥을 굶는다고만 하지 않고 그 아이의 하루를 생생하게 묘사하세요. 3점 감정적인 서사와 비유 활용하기. 감정을 이끌어내는 또 다른 방법은 서사를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야기를 좋아하죠. 이야기가 있는 메시지는 단순한 숫자보다 오래 기억됩니다. 그리고 비유는 이런 서사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시 1 단순히 수치만 언급한 문장. 오늘날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양은 전 세계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모두 먹이고도 남습니다. 예시 2 비유와 서사를 가미한 문장. 한쪽에서는 정성껏 차린 따뜻한 한 접시가 단 몇 입도 채 먹히지 못한 채 쓰레기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이 마른 손을 올리며 마지막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음식물 쓰레기를 모두 모아 아이들의 접시에 담는다면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하네요. 두 번째 문장은 의미적으로 보면 첫 번째 문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더 쉽히고 상상이 가능하게 만드는 비유를 넣음으로써 훨씬 더 강력한 문장이 되었죠. 사람들은 더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며 공감하게 됩니다. 4점 진지하지만 따뜻한 내레이션. 단어와 문장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말의 방식입니다. 진지하지만 따뜻한 톤은 감정적인 공감을 이끄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가혹하거나 너무 과장된 말투로 다가간다면 감정적 유대가 아니라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굶주림 문제를 은하면서 당신이 더 많이 도와야 합니다. 라는 명령형의 톤으로 접근한다면 이를 듣는 사람은 부담감을 느끼고 방어적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보다는 더 부드럽게 청중에게 귀 기울이는 태도로 접근해 보세요. 내레이션의 팁. 목소리는 너무 빠르지 않아야 합니다. 천천히 어조의 무게를 실으세요. 일부러 쉬는 시간을 넣어 메시지가 시청자들의 마음에 스며들도록 하세요. 따뜻한 톤으로 청중이 함께하고 싶은 동료 같은 인상을 심어주세요. 5점 감정을 유도하는 3단계 접근법. 여기 여러분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3단계 방식을 소개합니다. 문제를 생생히 나타내기. 단순한 진술이 아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형태로 문제를 전달하세요. 굶주린 아이를 언급할 때 아이 한 명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묘사하세요. 따뜻한 밤 냄새를 맡아본 적도 없는 아이. 그 아이는 싸늘한 벽 바닥에 앉아 자신이 가진 것이 물 한 잔뿐임을 깨닫습니다. 공통된 감정을 활용하기. 청중이 말하는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 보세요. 굶주림이라는 단어를 들으며 그들이 아침에 느꼈던 따뜻한 식사의 기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세요. 방금 여러분이 마셨던 따끈한 커피 한 잔이 그 아이들에게는 놀라운 호사죠. 행동의 영감을 전달하기. 행동을 이끌려면 단순한 공감에서 나아가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이 문제를 바꿀 수 있는 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집에서 남은 음식을 조금 더 아껴 저장하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청중이 우리의 말 속에서 자신 혹은 우리 사회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울린다면 그 말은 오랫동안 기억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까지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무언가를 설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구체적인 서사와 따뜻한 이야기로 그들에게 다가가세요. 그들에게 단순히 들리는 말이 아니라 그려지는 그림을 선물하세요. 감정이 연결될 때 논리는 그 뒤를 따라옵니다. 여러분도 이 강력한 힘을 사용해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복잡한 개념을 쉽게 풀어내는 기술, 이해도를 높이는 비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 하나인 어려운 개념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토론이나 발표를 하거나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할 때 항상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해도입니다. 너무 전문적이거나 복잡한 개념을 얘기할 때 청중이 쉽게 따라오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주장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추상적인 설명을 구체적인 예시와 비유로 풀어내라. 오늘은 이 비법을 정말 손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팁과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보시죠.
1점 복잡한 개념은 왜 어려울까? 먼저, 왜 우리가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지 살펴볼까요? 이런 개념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중에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추상적인 용어의 남발, 전문 용어나 추상적인 표현은 듣는 사람들에게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야 라는 장벽을 만듭니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는 탄소 발자국과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문장은 말 그대로 딱딱하죠. 대체 탄소 발자국이 무엇이고 왜 지속 가능성이 문제가 되는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음. 청중은 문제나 개념을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할 수 있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이 문장은 사실일 수 있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장면으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 점 비유와 사례로 추상을 현실로 바꾸기. 여기에서 강력한 무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비유와 사례입니다. 이는 복잡한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핵심 도구입니다. 비유는 복잡한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숙한 개념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듣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개념을 기존에 익숙한 것에 대입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시 전기자동차의 환경적 영향, 추상적 문장. 전기자동차는 친환경적이지만 생산 과정에서 잠재적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유와 사례. 전기자동차는 주행 중에는 온실가스를 거의 내뿜지 않으니 분명 환경에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 배터리가 마치 이중생활을 하는 양면성을 가진 것처럼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광물, 코발트를 채굴하는 과정에서는 한광부가 12시간 넘게 땅속에서 작업해야 하고,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는 과정이 반복된다면 결국 우리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어떠신가요? 마치 눈앞에 코발트 채굴 현장이 떠오르는 것 같지 않나요? 이처럼 비유와 사례를 덧붙이면 복잡했던 개념이 입체적으로 느껴집니다. 3점, 비유의 강력한 사례, 새로운 개념을 낯익게 만들기. 여기서 여러분께 또 하나의 흥미로운 비유를 드릴게요. 어려운 개념이 많을수록 우리는 이를 친숙한 개념과 연관짓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아래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 1. 인터넷 데이터는 무한하지 않다. 추상적 설명. 인터넷 콘텐츠를 저장하는 데이터 센터는 계속 전력을 소모합니다. 이는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유와 사례. 인터넷을 무제한의 피자 뷔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글이나 유튜브에 올라오는 콘텐츠는 수천 대의 서버가 계속 전력을 소모하며 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영상을 볼 때마다 피자 한 조각을 꺼내 먹는 것처럼 결국 그 피자는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전기가 계속 되어가면서 지구 환경에도 부담을 주고 있죠. 이 비유 덕분에 데이터 저장과 전기 소모의 개념이 훨씬 쉽게 이해되었죠. 예시 2. AI와 머신러닝의 학습 과정을 설명하기. 추상적 설명. AI는 데이터셋에서 패턴을 찾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정확도를 높입니다. 비유와 사례. AI를 한 명의 초보 요리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요리책을 보고 본질적인 레시피를 배우죠. 하지만 점점 더 다양한 재료를 시도하면서 이 재료를 넣으면 맛이 더 좋아지는구나 라고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머신러닝도 비슷해요. 데이터를 많이 제공받으면 받을수록 더 나은 요리를 만드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 비유를 활용하면 AI 학습이 단지 알고리즘이 아닌 사람이 무언가 배우는 과정과 유사하다는 점이 확 와닿게 됩니다. 4점, 구체적인 사례로 인사이트를 더하다. 비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사례입니다. 사례는 청중에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구나라고 명확한 상황과 연결, 지을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예시 블록체인의 복잡성을 설명하기. 추상적 설명. 블록체인은 데이터가 여러 대의 컴퓨터에 분산되어 저장되는 방식을 사용하며 이를 통해 보안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사례 사용. 블록체인을 여러분의 가족 사진첩으로 상상해 보세요. 예전에는 모든 사진을 한 앨범에만 보관했다면 블록체인은 동일한 사진 앨범을 수백 개의 집에 복사해 두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한 앨범이 불에 타더라도 다른 곳에 있는 복사본으로 복구할 수 있죠. 이것이 블록체인이 안전성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사진첩 비유와 더불어 사례를 덧붙였더니 블록체인의 복잡한 개념도 훨씬 쉽게 이해되었죠. 5점, 청중의 시선에서 다시 생각하기.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항상 청중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잘 이해하는 주제가 상대방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하기 좋은 질문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 주제를 처음 듣는 사람이 이 문장을 쉽게 이해할까? 만약 내가 이 주제를 처음 듣는다면 어떤 예시나 비유를 더해줘야 이해하기 쉬울까? 내 설명이 청중이 일상에서 겪는 경험과 연결될 수 있을까? 마무리하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복잡한 개념은 일상적인 비유와 구체적인 사례로 풀어라. 라는 것입니다. 추상적 개념을 머릿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과의 친숙한 연결입니다. 비유와 사례는 청중에게 낯선 주제를 친숙하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음에 어려운 개념을 설명할 때는 아래의 단계를 떠올려 보세요. 비유로 복잡한 주제를 친숙하게 만들기. 사례로 구체성을 더하고 청중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청중이 이해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다가가기. 여러분의 메시지가 명확하고 친근하며 매력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세요. 톤에서도 이 기술은 여러분의 설득력을 극대화시킬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시가 가장 설득력 있다고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해 주세요.